앞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Fit for 55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일 어제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유럽의 그린딜에 관련된 법안 중에서 이제 가장 최신 법안인데 말 그대로 Fit for 55, 55에 맞춘다라는 건데 이 55라는 숫자는 10년 후인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중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랑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오염 배출원, 오염원에 대해서 탄소 가격이랑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법안 패키지가 한꺼번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지금 당장 국내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CBAM.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뭐 탄소 국경세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의 바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대책 회의까지 한다고 하고, 그래서 외신에 나와 있는 주요한 이슈별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이제 유럽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고, 지금 현재의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탄소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ETS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이제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보니까 1990년 기준으로 24% 감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55%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다양한 분야, 지금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업종들도 지금 다 들어와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 5,500개 정도의 기업과 뭐 산업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를 보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다 포함시키는 분위기. 이번에 EU 그 ETS에 사상 처음으로 포함되는 게 해운업계입니다. 해운업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운을 어떻게 탈산소를 하느냐 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파리협정에서도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도 포함이 안 됐었는데, 해운 부문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양도 많아지고 이래서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높아져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해운 업계가 ETS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항공입니다. 항공업 는 지금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무상할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상할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출을 해도 되는 정도로 허용받은 그 양인 거죠. 근데 이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해도 되는 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어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 항공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만 배출권 거래, 이게 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공이든 해운이든 글로벌하게 돌아다니니까 배도 돌아다니고 비행기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사각지대였죠. EU의 ETS를 하려고 그러면 한 나라 영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각지대였는데, 이게 하나씩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항공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 콜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시범 실시돼서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제대로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시아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어쨌든 EU의 ETS를 같이 부합을 시켜가지고 항공업계에도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게 두 번째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항공료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철도 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부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외신에서 나오는 전망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료에 대한 이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제 항공 연료, 이런 산업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통 운송과 건물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유럽 안에서도 너무나 논란이 많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실제로 디테일 시행 규칙을 만들어 나갈지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휘발유의 요금이 올라가고 건축물의 난방비가 올라가게 될 경우 이게 바로 취약계층이랑 생계형 운송 사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TA에서는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이 부분을 이제 에너지 빈곤 계층 이 부분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한 720억 유로 정도의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죠. 이건 뭐 저희 임팩트온에서 계속 유튜브도 찍고 저희 기사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또 전력,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도입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의외로 중국보다는 러시아나 터키에서 타격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U 탄소 가격이 지금 이제 58유로, 거의 뭐 달러로 치면 7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을 받는 정도의 이제 EU ETS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국가에서 EU의 이만큼의 탄소 가격을 반영하는 그 크레딧을 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뭐 14,000원이니까 한 5만원 돈이 넘게 추가로 부담을 받게 되는 거니까 철강,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산업으로서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무역 마찰을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안입니다. 그렇지만 EU 입장에서는 우리는 70불 내고 지금 제품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공짜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 주부터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 이번에 발표된 것이 2035년부터는 아예 신차에서 내연 기관차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까지 모든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65%로 낮추고 2035년엔 아예 0%로 낮춘다. 이 말은 뭐냐면 2035년이 되면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 이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아예 금지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ETS 거기 안에 자동차 회사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걸 원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 수소차를 포함해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충전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의 충전을 위해서 그 뭐 60km마다 이런 충전 지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에너지 부분인데요. EU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4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EU에서는 재생에너지의 3분의 2가 바이오매스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이 바이오매스가 대부분 목재 펠릿에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목재 펠릿에서 바이오매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만들려고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없애가지고 목재 펠릿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게 무슨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비판들 때문에 이번에 발표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규정을 강화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조금 지금도 좀 억제하고 1차 살림에서 이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녹색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과세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더러운 연료라고 불리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이런 탄소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게 그 목표인데요. 예를 들면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그 등유 뭐 제트 연료라든지 해운업계의 연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 조세 정책은 EU에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만장일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리스라든지 몰타 이런 곳은 지금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은 데다가 녹색 대체 연료가 없다. 그래서 뭐 여기에 선박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거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건물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제가 또 흥미로웠던 건 공공부문이 매년 이제 3% 정도로 건물을 다 개보수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리퓨얼 EU 항공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혼합시켜야 된다라고 그 비율을 의무화했는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5%를 혼합하도록 이 목표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이 5%가 좀 이렇게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장거리 비행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녹색 연료를 주로 암모니아로도 많이 사용되고 암모니아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기술 개발 이런 수준을 감안해서 목표가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Fuel EU Marine Initiative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박과 연료의 종류, 뭐 에너지 온실가스 함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그 외에 탄소 상쇄라고 하죠. 나무 심기의 임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마련해서 2030년까지 한 3억 1천만 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제거를 하는 탄소 상쇄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규제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이제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에너지 과세 재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체제를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도 지금 이런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내의 수많은 제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수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까지 지금 다들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서, EU에서 항상 이런 정책을 먼저 치고 나가면 지금 미국도 뭐 캐나다도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들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또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쨌든 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또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